자, 이 시간에는 미인과 관련한 한자성어를 모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 호치, 다 아는 것이죠. 자, 불굴단자의 입술순 휠호, 하얗단 말이죠. 이치, 이빨 치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불굴단자니까 붉은 입술, 그리고 흰 이빨,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흰 이, 하얀 이. 그러니까 입술은 빨갛고, 붉은 입술. 그 다음에 이빨은 하얗고, 하얀 이를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입술도 빨갛고 하얀 이를 가진 사람 미인이다, 아름다운 여자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단자 불굴 단자는 뭐 설명을 생략하고, 자, 이것은 여러분 별진자라는 거 아시잖아요. 또는 떼신자, 별진은 다 알고 떼신 또는 새벽신, 아침신 이런 뜻도 있어요. 새벽신, 아침신, 떼신, 별진. 자,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 생신할 때 신자는 몸신자를 쓰지를 않고 요 신자를 쓰죠. 그때는 떼신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참고로 알아두고. 근데 이건 간단히 설명 좀 하면, 별진 떼신은 여기 굴바이엄 집을 나타내죠. 언덕한이라고도 하고. 자, 굴바이엄 집입니다. 그리고 한일자고 밑에 이제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것은 다시 한번 굴바이, 자, 한일, 밑에 요거 있는 것은 요거 오드이자의 변형이에요. 요거만 없어지고 요거하고 요거죠. 요거.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자고 외워지게 합니다. 이것은 원래 농기구를 본따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농기구 있잖아요. 농기구. 쟁기 있죠. 쟁기질 할 때 쟁기. 또 어떤 사람들은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본땄다고 하는데, 조개가 입을 벌린 모습이든 농기구든 바로 유추가 안 되죠. 아무튼 그렇다는 거 참고로 아시고, 말을 만들어서 외워지게 만들자면, 그대로 하면 굴바이 집이죠. 집에 하나에 옷이 있어요. 그거 이제 농사 지을 때 있는 옷이라고 생각하자고. 또는 별을 아침부터 별 보면서 농사지러 가죠. 그러니까 집에 하나밖에 없는 옷을 입고 별 보면서 농사지러 가니까 별진자도 되고, 농사 지을 때 쓰는 농기구도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별진자고, 아침에 가니까, 새벽에 가니까 새벽신, 떼신, 아침신도 된다. 그러면 이제 별진 또는 떼신, 새벽신 외워졌고, 농기구나 조개가 입을 벌리는 모습을 본따 만들었다, 이런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 사견은 농기구를 본따 만들었다는 거에 무게가 실립니다. 왜? 딱 보면 쟁기질 할 때 쟁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자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자, 요거 뭐냐? 구불곡자잖아요. 구불곡자. 작곡할 때 곡자. 곡선할 때 곡자.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할 때 농기구를 가지고, 이제 여기 밭이잖아요. 이게 밭인데, 밭에다가 농기구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말이지. 이렇게 땅을 파고 일군다는 이야기지. 자, 이게 그 의미고, 농기구를 가지고 땅을 땅을 파고 일군다 해서 농자가 됐어요. 그런 의미를 볼 때에 농기구 모양에서 본땄다는 설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개 모양을 본땄다 해도 과언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좀 참고로 이 별진자, 떼신자 요거에 대해서 이론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히 했고, 자, 그러면 별진, 떼신, 새벽신, 아침신자의 몸이 있죠. 몸. 어떤 글자 왼쪽 밑에 다롤이오면 육다롤로서 동물의 몸과 관련된 뜻이 된다고 했고, 어떤 글자의 오른쪽에 다롤이오면 그야말로 달, 하늘에 떠있는 달이니까 밝음, 기간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밑에 있으니까 몸이죠. 몸. 네. 자, 우리 몸에서 별의 기운을 가장 많이 받는 곳 별진이니까 떼신도 되지만, 입술이 빨가니까 별 기운을 딱 받아서 빨갛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자고요. 자, 그렇게 돼서 입술 순자가 됐고, 입술 순은 별진자, 떼신자, 새벽신자, 아침신자, 네, 계속 해줍니다. 외우지라고. 거기다 입술이니까 입하고 관련돼서 입구자를 넣어도 입술 순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더 많이 쓰는데 이것도 입술 순이에요. 자,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호자는, 이건 흰 백자에 알릴 고자지 않습니까? 흰 백자 때문에 희다라는 뜻이 되고, 알릴 고자 때문에 고하고 비슷한 호가 돼서 필호가 됐고, 치자는, 자, 요것은 원래 그칠 지자잖아요. 그칠 지. 자, 한일자 밑으로 오면 땅, 위로 가면 하늘. 이거만 나오면 300자가 씌워진다고 했습니다. 자, 위를 깃발로 표시해가지고 위를 땅 위에 깃발 표시해서 위를 나타냈어요. 위상. 거기에 딱 서 있어. 그래서 그칠 지자인데, 원래 그칠 지자는 발의 모양을 본땄죠. 발 모양을 본땄는데, 발로 걸어가다 그쳤으니까, 이제 제가 외워지기 위해서 말 설명했고, 자, 그칠 지자 밑에 여기 이렇게 딱 이제 제가 한번 해보면 이렇게 있고, 입입니다. 입. 이거 입 벌릴 뭐라고요? 감자입니다. 입벌.
하늘 향해 입을 벌리고 있죠? 이빨 감. 우리 입 안이 입 안. 입 안에 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위에 이빨이 이렇게 있고 밑에 이빨이 이렇게 있어. 근데 위에 있는 그칠지는 그칠지가 아니고 여기서는 가지런하다는 뜻이 가지런하다. 딱 보면 윗이빨 아랫이빨이 가지런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빨 치가 됐고 이게 가지런합니다. 그칠지가 아니고 여기서 중국 관체자에서 줄여서 쓸 수 있겠죠. 줄여서 어떻게 하나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여기 있는 거 다 하나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이치 이빨 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붉은 입술과 하얀 이빨을 가진 사람은 미인이다. 아름다운 특히 여자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단순호치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미인을 나타내는 한자성어 뭐가 있습니까? 이거 명모호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명모호치.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이런 한자성어 4자로 됐든 5자로 됐든 3자로 됐든 2자로 됐든 한자성어든 일반 우리가 암기과목 용어든 단어이든 간에 그냥 통째로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외우죠. 특히 이 한자성어 같은 경우 끊으라니까 2자씩 또는 3자씩 이렇게 끊어서 생각하면서 말을 만들란 말이에요. 말을 만드는 능력이 조어력인데 그렇게 해봐야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조어력이 형성 내지 향상이 됩니다. 그래야 말을 잘할 수 있고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사고력이 형성 내지 향상이 되죠. 화술도 증진이 되고 자 하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명모호치 뭐 맑은 눈동자와 하얀 이 민 이렇게 외우지 말란 이야기지. 어떻게 한다고? 명모가 뭐냐? 명자가 뭐예요? 뭐 흔히 쉬운 게 이건 해일이고 달월이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하늘 때는 달 자체라고 했으니까 해와 달이 있으니까 밝다. 이건 뭐 누구나 아는 거. 밝을 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눈동자가 있죠. 저 눈이 있죠. 눈. 그 다음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요거를 알아야 돼. 자 요거 하면 밑에 있는 거 서우죠. 서우는 다 알 거고 요게 뭐예요? 나 사. 자 둘 중에 하나인데 틀렸어요. 나 나왔으니까 금방 말한 나는 이거죠. 손 숫자 손으로 창과자 창을 가지고 경계를 서고 있는 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나아자가 됐고 자 5오자입니다. 입구자입니다. 입으로 5번 말을 하는 누구? 다 나란 이야기지. 요건 통째로 기호로 이건 기호로 외워야 되겠지 이런 거. 이거 설명을 하면 더 복잡하니까 기호로 나사 이건 손수의 창과 가지고 있는 나 입으로 5번 말하는 나 오자. 자 그 다음에 요건 나앙 요게 전번에 사람 인자 변형이라 했죠? 네. 자 이것은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건 무릎마디 절. 요 모양은 이렇게 서 있는 거 요거든 다 무릎마디 절자인데 요건 무릎을 굽히고 있는 모습이고 펴고 있는 모습이죠? 네. 자 이것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 한자 속에서 또는 아픈 사람을 나타낸다고 한 거짓말 못해서 60번 강조했어 제가. 아무튼 무릎 꿇고 있는 모습 또는 뭐 아픈 사람 여기 한자 속에 들어가면 자 그런데 그러면 사람인데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죠? 네. 누가? 내가 그렇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앙자 재밌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이런 것 자체를 외워지게 지금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따질 게 아니고 그건 원리 원칙이 아니고 제가 말을 외워지도록 한자 분석해서 스토리텔링 이야기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나앙자 해봐. 나사 나오 나옹 나앙 근데 이건 사람인데 무릎 꿇고 있는 사람 입으로 5번 말하는 사람 손으로 창을 가지고 경계 서고 있는 사람 다 나자예요. 그 다음에 나사 그 다음에 요것도 딱 경계 서고 있는 무기를 두고 경계 서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나여 자 요것도 나여 근데 요것은 나연데 이렇게 되면 창이 돼. 창모가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모순 있죠. 모순 창과 방패. 예? 창으로는 무조건 찌르려고 그러고 방패로는 무조건 막으려고 그래. 자 뚫을 수 없는 창이 없고 막을 수 없는 방패가 없다. 창으로는 다 찌를 수 있고 방패로 다 막을 수 있는데 두 개 다 제일 잘 찌른다. 난 제일 잘 막은다 하면 어떻게 돼? 모순 되죠? 서로 지가 최고다 그래. 그래서 두 개 합쳐져서 모순이란 말이 나온 거죠. 창모 방패 순자. 근데 요거 빼버리면 뭐라고? 나여자라면 요것도 나여자고. 자 대충 요 정도 해봐. 나사 나오 나여 창모 방패순. 근데 창모인데 풀이 있어버리면 띠모가 돼. 띠. 우리 그 방석 만드는 거 띠 있잖아. 풀띠. 그걸로 이제 짜가지고 방석 만들고 하잖아요. 요즘 잘 모르는데 그건 띠모가 됩니다. 참고로 여기까지.
나중에 또 너 나오면 너에 관련된 것도 나오겠죠. 너 이자도 있고, 너 여자. 한번 잠깐 해볼까? 이거 뭐요? 너요. 여의도 할 때 여자. 너희도 할 때. 여의도 할 때 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 너희 자죠? 너희 자. 요 너희 자를 이렇게 줄여서 중국에 써. 앞에 사람 인자를 넣어서 이제 주로 많이 쓰죠. 너희 자. 니 이렇게 니 이렇게 쓰죠. 하나의 병음으로. 이제 여기서 자 요게 간차와 거기다 사람 인자 하나 붙여서 너를 나타내서 중국에 쓰는 거고요. 아무튼 다 뭘 나타내? 이거 너희라고. 너요. 이거 뭐라고? 너희. 근데 너희하고 중국 발음은 니하고 비슷하죠? 네. 한자를 알면 중국 발음은 쉽게 된다는 이야기지. 네. 한자를 알면 중국 발음은 20에서 90% 싱크로를 보여. 한자를 알면. 그럼 발음이 너무 쉽고 뜻은 유추하면 돼. 단지 우리 조하고 중국 조와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건 그대로 발음만 유의하면 뜻은 바로 유추되고 다른 것은 어떻게 돼? 한자를 생각하면서 뜻을 유추하면 되니까. 한자를 알면 쓰고 읽고 됨과 동시에 단어를 엄청나게 빨리 외우고 오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가면서 중국어를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다는 이야기지. 처음에 한자 하기 싫으니까 한자 안 하고 바로 문장으로 들어가서 읽고 쓰고 외우려고 그러면 쓰기는 안 돼. 읽기도 안 돼. 말하고 듣는 건 좀 되는데 좀 가다 보면 한 달, 두 달 되면 이게 너무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이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처음에 한자 하기가 힘들더라도 한자를 해놔야 중국어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속도로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자까지 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좀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한자 발음과 중국 발음이 비슷하고 한자 뜻을 하면 중국 뜻 유추하고 그 다음에 읽고 쓰기도 되잖아요. 번체자 간체자 해가지고. 그럼 처음에는 좀 늦더라도 나중에는 엄청나게 반석 위에 올라서서 중국어가 빠른 시간 내에 된다. 일본어도 비슷한 맥락이고 그다음 우리 국어라든지 우리 암기 과목 같은 것도 한자어를 알면 이제 그 단어 구성 한자를 알면 쉽다 이 말이지. 그때는 쓰고 읽기는 안 해도 돼. 암기 과목 용어 할 때는 쓰고 읽기는 안 해도 그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용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가 뭔지를 알면 쉽게 뜻이 유추가 된다. 그리고 오래 기억을 한다. 그 다음 깊고 넓게 이해가 된다. 이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 말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명모우치 하다가 너무 옆으로 너무 샜는데 자, 이게 뭐라고요? 나사. 밑에 있는 거 뭐예요? 소우. 내가 가니까 소가 어떻게 됐어? 울어불어. 내가 무섭게 갔어. 내가 가니까 내가 소 옆으로 가니까 소가 어땠다고? 울어. 그래서 소울모자야. 소가 운다. 소울모. 아셨죠? 소울모자. 석가모니 할 때 모자 써. 석가모니 할 때. 석가모니 이렇게 써요. 모니. 이것은 여성니자. 여성니자. 여성. 여자 승려. 여자 중. 여성니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건 진흙니자. 진흙. 이전 투구. 진흙 밭에서 개가 싸우는 거. 이전 투구. 아니 개판. 그 이전 투구라 하죠. 개판이다 할 때. 이건 물이 있으니까 진흙니고 요건 여성니. 그래서 모니, 석가모니 할 때 쓴다. 참고로 알아놓고. 소울모요. 또는 보리. 보리 모자 돼. 보리 모자도. 보리무. 아니 보리모. 보리모도 되고 소울모도 돼. 근데 앞에다가 눈목을 넣으면 어떻게 돼? 눈하고 관계된 모자가 되겠죠? 요게 소울 모자, 보리 모자인데 눈하고 관계된 모. 눈동자 모라면 눈동자 모. 눈동자 모. 예? 그다음 호치는 똑같죠? 자, 그러면 밝은 명자하고 눈동자 모니까 밝은 눈동자와 하얀 이빨, 하얀이죠? 근데 여기서는 밝은이라고 한 것보다 맑은이라는 게 좋겠죠? 눈동자가 밝다. 밝은 눈동자. 그것도 괜찮지만 맑은 눈동자가 좋으니까 밝은 명이지만 맑다로 해석하자고요. 자, 맑은 눈동자 뭐예요? 명모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맑은 눈동자 하면 밝을 명인데 맑은 것으로 해서 명모. 모자는 눈동자 모자구나. 하얀 이빨이 뭐예요? 호치. 합쳐서 명모 호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자 이 말이지. 말을 만들어 가지고. 자, 근데 눈동자라는 말이 금방 뭐 있었어요? 뭐? 3초 지났는데 또 생각이 안 나. 눈동자가 뭐였어요? 어떤 모? 눈동자 모. 근데 눈동자 모 이렇게 있었었지 않습니까? 요 소울모하고 붙어가지고 소울모자 때문에 모가 됐고 눈목자 때문에 눈동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동자 모자인데 자, 요것은 설립자. 그 다음에 요것은 뭐예요? 마을 리자. 마을 입구에서 서서 노는 아이네.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마을 입구에서 딱 옛날 같은 경우 동구방에서 기다렸죠.
얼마나 재밌어 이런 말을 하면. 마을 리자니까 마을 입구에서 설립자 서서 부모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누구? 아이. 그래서 아이 동자란 말이야. 아이 동자인데 마음 심자가 이렇게 있으면 마음 심자가 왼쪽 가면 그걸 바뀌어. 자, 아이가 부모님이 오시기를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고 있죠? 네. 그 그리워할 동 아니에요. 그리워할 동. 동경한다 할 때 동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 아이 동자에다가 아이 동자가 있어. 자, 마을 입구에서 서서 노는 아이가 아이 동입니다. 마음심이 이렇게 가면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니까 그리워할 동자. 누구를 그리워해 아이가? 부모님을 그리워할 동자. 말로 써도 재밌지 않습니까? 의미도 있고. 뭘 넣으면 눈동자 동이 될까 했다가 이 동자 때문에 동이 됐고 아이 동자 때문에 동이 됐고 뭘 넣으면 눈동자 동이 돼? 눈목이 되죠. 눈목. 요가 같은 의미 아니에요. 눈동자 뭐 이것은 뭐 이것은 눈동자 동. 요거 때문에 동. 요거 때문에 뭐? 요게 아까 서울 모였으니까 뭐? 요거 동자니까 동. 오케이? 눈동자는 눈동자 모도 있고 눈동자 동도 있다. 그렇지. 그래서 동공 있죠. 동공. 구멍 공자. 눈동자 구멍이니까. 그래서 우리 동공 할 때 구멍 공자를 써요. 아셨죠? 자, 그러면 민. 아까 단순호치가 하나 있었고 또 맑은 눈동자와 하얀 이빨 뭐? 안 보고 뭐? 명모 호치다. 안 해오고 한 거죠? 안 해오고 생각해서 한 거죠? 생각해서. 자, 그 다음에 단순호치, 명모 호치가 있었고요. 호치로 끝난 거 두 개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자로 끝나네. 이 색자는 색깔 할 때 색자죠? 색할 때. 넌 색을 쓴 우리말로 뭐예요? 빛이죠, 빛. 빛색. 색. 이 색이 있다는 빛이란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색은 이제 여자를 일컫습니다. 색은. 우리 알죠, 그것은? 자, 경국지색이다. 그대로 하면 기울경자에 나라국자, 갈지자에 빛색자, 색색자. 나라가 기울어져 버릴 정도로, 나라가 기울을 정도로 임금이 어떤 여자한테 빠졌어. 그러니까 나라가 기울어진 것도 모르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기울어진 것도 모르고, 누구한테 빠졌어? 여자한테 빠졌어. 여자가 어때서? 하도 미인이어서. 그 말이에요. 경국지색이다. 자, 이제 다른 것은 뭐 의미 없고. 국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큰 거, 이거. 요건 입구자인데, 큰 거. 어떤 뭐가 있을 때 이렇게 에워싸죠? 에워싸는 것은 한자에서 동그라미는 없으니까, 에워싸는 모양을 이제 직선으로 하니까 이게 돼서, 에워쌀 위가 됐죠. 무엇을 에워쌌어? 봐, 이거 봐. 이게 뭔지 알아고요? 창과. 그 밑에 있으면 뭐? 땅. 한일자 밑에 있으면 땅이라 했잖아. 창으로 지켜야 할 땅이야, 땅. 근데 그 땅, 요만큼만. 자, 입구자가 왼쪽 간다거나 위로 가면은 입구자 자체인데, 중간에 간다거나 밑에 가면 어떤 물건이나 어떤 지역을 나타낸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걸 처음 보신 분들은 이제 처음 들으시고 정리합니다. 입구자가 어떤 글자 왼쪽이나 위로 갈 때는 입구자 자체의 뜻이 돼. 입으로 먹고 말하고 마시고 등. 그런데 밑으로 온다거나 중간에 갈 때는 대개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지역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걸 참고로 알고. 자, 그러면 창으로 지킬 수 있는 땅인데 요만큼은 땅. 그죠? 자, 그것을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있고. 그걸 에워싸고 있는 게 나라죠. 그죠? 그래서 창으로 지킬 수 있는, 지금 글자 쓰는 순서 원래대로 안 하고 말하는 순서대로 합니다. 창으로 지킬 수 있는 요만큼의 땅. 그 말이죠? 그런 땅들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나라죠. 나라 국자가 됐고, 줄여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요. 줄여서 중국에서도 이렇게 쓰고 일본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약자도 되고 간체자도 되고. 점이 찍히나요? 예, 찍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찍힙니다. 나라 국자. 자, 근데 요것만 하면 뭐예요, 그러면? 금방 나라 국자에 들어갈 때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만 하면 이건 혹시 할 때 혹자야. 아마 혹자. 아마 창으로 가지고 어떻게 요만큼의 땅을 지킬 수 있을까? 아마 혹시 하고 의심이 많아. 그래서 아마 혹시 혹자야. 혹시 할 때 혹이야. 그런 마음이면 뭐야? 그런 마음이면 의심하는 마음이죠. 의심할 혹. 의혹이 있다. 마음이 있으면 의심할 혹. 마음심이 없으면 혹시까지만. 야, 그래 놓고 들어가 버리면 나라 국자가 지역이 된다 이 말이죠. 이해했죠? 이렇게 딱 떨어지게 재밌게 설명하잖아요. 한자 하나하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중요하게 한다고요? 의미, 흐름, flow, F-L-O-W, flow, 흐름을 중요시 생각하면 됩니다. 공부는 한자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국어든 암기 과목이든 모든 인문 사회과학 계통, 자연과학 계통 모든 학문은 다 흐름이에요. 흐름. 자,
그래 해놓고 이제 경자. 자, 요게 뭐예요? 비수. 비수 비. 요것은 머리 혈. 머리 혈자. 자, 여러분 요게 머리 부분 두예요. 머리 부분 두. 네. 요게 거꾸로 돼도 머리 부분 두예요. 네. 자, 이게 머리 부분이고 요게 뭐예요? 요것은 눈. 우리 신체를 생각해 봐. 그다음에 요건 뭐예요? 실제로는요. 이 한자 만들어질 때 실제로는 이게 머리 혈자지만 머리 목부터 여기까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머리 부분이고 눈이고 요건 특정도 돼야 되죠. 근데 실제로 한자에서는 이게 이제 발이야, 발, 다리. 발이 달, 발, 다리. 근데 발, 다리는 머리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만들어질 때는 이제 이거 머리 부분이고 그다음에 요건 얼굴에서 강조된 게 눈이고 요것은 이제 발, 다리지만 머리로 쓰였다 이 말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면 요 특정도 되겠죠? 그래서 머리 혈자입니다. 네. 자, 줄여서는 이렇게 되겠죠? 중국어에서는. 자, 머리를 빗으로 콕 찍었어. 빗으로 머리를 콕콕 찔렸다고. 네. 그러니까 잠시 아프죠? 네, 잠깐. 이것은 잠깐 경자야. 잠깐 경자. 또는 밭 같은데 밭과 밭을 나눠주는 일항이죠. 일항, 반일항, 밭두둑, 일항경자라고도 합니다. 자, 일항경. 일항경. 비수로 머리를 어떻게 찍어서 쿡쿡 찔러서 비수로. 머리가 아프니까 편두통 이런 두통이 있으니까 비수로 뾰족한 걸로 머리를 어떻게 쿡 찔는데 계속 찔러. 잠깐 찔러. 계속. 무슨 계속 찔러 잠깐 찔른다니까. 비수로 가지고 머리를 계속 찔르면 머리가 아파 피나가서 큰일 나죠. 자, 머리를 비수로 잠깐 찌른다 이 말이에요. 편두통 있을 때. 그래서 잠깐 경자라고요. 일항 경자라고도 하고. 자, 사람이 자가 있으면 뭐예요? 자, 사람이 잠깐 동안 고개를 기울여서 들어요. 고개를 기울여서 든다고 해봐. 기울경. 자, 이해 갔죠? 네. 비수비. 오른쪽에 있는 게 뭐예요? 여기 뭐라고요? 머리 혈자. 머리가 아플 때 비수로 잠깐 동안 쿡쿡 찔러요. 네. 아프지 말라고. 애워지게 만든 거야. 잠깐경, 일항경자. 잠깐 동안 사람이 잠깐 동안 이렇게 머리를 기울인다. 나무 말 듣기 위해서 기울경자입니다. 기울경자. 됐죠? 네. 나라가 기울어진 것도 모를 정도로 빼어난 여자를 말하죠. 자, 봅니다. 임금이 혹해서 나라가 뒤집혀도 모를 만한 뛰어난 미인입니다. 나라가 뒤집힐 정도의 미색이다 이 말이죠. 그것도 모를 정도의, 나라가 뒤집혀도 모를 정도의 미색. 오케이. 자, 경국지색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억조조자죠. 억조조자. 네. 억조조자. 다음에 조죠. 네. 많다는 뜻이죠. 네. 억조조. 근데 억조조만 알면 안 되고 조짐조도 돼. 조짐조. 징조할 땐 조짐조자입니다. 그것도 알아놔야 돼 반드시. 자, 근데 그 옆에다가 나무목을 붙이면 뭘까요? 억조토록. 오랜 시간 동안 아름다운 나무. 복숭아도 그렇게 외우자고. 왜? 복숭아 나무와 복숭아 꽃 엄청나게 아름답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무릉도원 할 때, 또는 도원경, 또는 도화, 그런 거 할 때 다 도자가 아주 멋있고, 경치 좋은 그런 걸 나타낼 때 도자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복숭아 도자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보면, 나무 목자에 아들 자자 있는 거, 이것은 이죠, 이. 오얀 니자입니다. 오얀 니자. 오얀 니자도 되고, 오얀 나무 리자도 돼. 오얏은 뭐예요? 오얏 나무 열매. 오얏 나무는 그 나무. 자두를 나타내, 자두. 그럼 오얏 나무리, 자두 나무리. 또는 오얏리, 자두리. 이 리자를 자두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정확히 아시고, 배나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복숭아와 자두 또는 복숭아 나무와 자두 나무 또는 그 꽃. 굉장히 예쁘죠? 네. 복숭아 꽃 얼마나 예뻐요? 복숭아 나무 한 그루에서 핀 꽃은 별론데 여러 굴락으로는 복숭아 나무에서 핀 꽃은 엄청 아름답죠? 그래서 도화, 복숭아 꽃. 그러니까 그 복숭아 나무 또는 복숭아 나무에 있는 꽃 또는 오얏 나무 또는 그 꽃 합쳐서 뭐라 그래? 도리라 그래. 엄청 아름다운 미인을 나타냅니다. 자, 잘 알아두고 오얏은 자두라는 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하고 끝냅니다. 이 도자가 복숭아 도자라 했잖아요. 네. 복숭아 꽃은 뭐예요? 도화. 도화. 복숭아 꽃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뭐라고 한다고? 도화
지색, 도화지색. 이것도 자 경국지색이 있고 도리만 가지고도 빼어난 미인인데 복숭아 꽃처럼 아름다운 미인 여자 했을 때 도화지색도 만만치 않은 미인이 됩니다. 자 다음을 봅니다. 미목수려입니다. 미목수려. 그냥 하면 눈썹 미에 눈목자 빼어날 숫자에 고울여 또는 아름다울 여자 고울여. 뭐요? 눈썹과 눈이 빼어나게 아름답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되네. 이것은 눈썹 밑자인데 이거 눈목자잖아요. 네. 눈 위에 뭐겠어? 눈 위에 뭐야 이게? 눈 위에 눈썹 아니에요. 지금 눈썹 미라고 그랬는데 눈 위에 뭐라 하면 눈썹이라 그래야지. 그 말을 설명을 못 하실까요? 눈 위에 뭐? 눈썹. 그러니까 눈썹 미라고. 이거 눈썹처럼 생겼잖아요, 딱. 네. 눈썹처럼. 눈썹이 꼭 이렇게 돼야 눈썹인 거예요. 요거 아니냐고. 네. 자, 눈썹 미 바로 외워줬고. 자, 요것은 벼화자죠? 네. 벼화자. 자, 이것은 벼이삭이 고개를 숙인 모습입니다. 벼이삭이 무게가 있어가지고 벼가 아마 익으면 어떻게 돼? 무게가 있어서 고개를 숙이죠. 그 모습이라고 벼화자. 나중에 그게 요 옷이 알로 된 게 쌀미자죠. 네. 쌀미자 벼화자. 요것은 뭐냐면은 이건 이에 내자 또는 곧내자예요. 곧내 곧 해봐. 곧내 곧내자인데 그냥 말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곧 벼가 빼어나게 잘 익을 거다. 그래서 빼어날 수 해도 되고 근데 실제로는 벼가 이렇게 요 모양대로 잘 익고 있는 잘 익어가고 있는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 이게 뭐라고 벼가 이런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는 잘 익고 있는 모습. 근데 말로 하면 벼가 곧 이제 익어가지고 벼이삭이 고기를 숙였으니까 이제 곧 수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벼가 곧 빼어나게 잘 자랄 것이다. 익을 것이다. 그래서 수확할 것이다. 해서 빼어날 수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게 눈썹이고 눈이에요. 눈썹이고 뭐라고 이게? 눈. 딱 눈처럼 생겼잖아요. 자, 아까 요것도 눈썹이에요. 요것도 눈썹이고 요것도 눈썹이에요. 요것도. 자, 요건 눈이고 요건 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사슴이야. 사슴인데 원래 이게 여러분 굴바이엄자에 뭐가 붙은 거야? 바이돌이 붙여가지고 바이찌범, 즙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동물에 이거 붙으면 바이찌범은 아닐 거 아니에요. 동물에 붙으면 동물은 모양 중에 하나지. 동물의 신체 일부분이 되겠죠. 이게 사슴의 뿔이야. 사슴 뿔. 바이찌범 즙인데 동물에 붙을 때는 당연히 위쪽에 있을 때는 동물 중에 윗부분에 뭐가 되겠죠. 일단 동물의 뿔, 사슴일 때 이건 사슴의 몸통, 동물의 뿔, 사슴의 뿔, 몸통. 이건 발과 다리. 그래 놓고 보니까 사슴처럼 생겼죠. 자, 그렇게 생각하자고. 실제 사슴의 모습을 본땄는데 사슴녹이 됩니다. 사슴녹. 그럼 나온 김에 사슴녹, 뿔, 몸통, 발다리 사슴녹이에요. 거기다 딱 흑토가 있으면 어떻게 돼? 사슴이 어디를 지금 막 뛰어가고 있어? 흙 위로 뛰어가고 있죠. 지금 사슴이 흙 위에 땅 위로. 먼지 나 안 나? 그게 먼지 진짜야. 먼지 진. 자, 먼지 진 이쪽으로 갑니다. 먼지를 합한 합자죠. 먼지를 합해서 뭐가 됐어? 자, 뭐가 됐습니까? 클태. 이것은 태산. 진합. 먼지가 합쳐져서 뭐가 됐어? 태산이 됐다고. 태산이라 그러면 되지. 그걸 또 큰 산. 처음 들어봤어요. 태산이라 그러지. 큰 산. 물론 큰 산이 태산인데 태산. 우리가 흔히 이제 쓰니까. 먼지가 합쳐져서 태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먼지가 합쳐지고 하면 태산이 된다. 티끌모아 태산이 말이야. 티끌모아 태산. 티끌모아 태산을 뭐라 그런다고? 진합 태산. 먼지가 합쳐져서 태산. 티끌모아 태산 그 말이라고. 티끌모아 태산 한자로 하면 뭐라고요? 진합 태산이다. 진합 태산. 근데 진합 태산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먼지가 어떻게 돼? 합쳐져. 그럼 뭐예요? 진합. 태산이 됐다. 그럼 뭐예요? 그냥 태산 하라고 그래. 그때는 태산을 아니까. 뭐 말해줘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럼 먼지가 합쳐져서 태산된다. 티끌모아 태산이 뭐라고요? 진합 태산. 통째로 외우지 말고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말을 만들어서 구사를 하라 말이에요. 그러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모든 말을 만들어 쓸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된다, 생긴다, 함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지금? 네. 자, 눈썹과 눈이 뭐예요? 눈썹과 눈 아까 미목. 눈썹 미에 눈목. 네. 빼어나기 아름답다. 수려.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자, 눈썹과 눈 미목.
빼어나기 아름답다. 수려. 우리가 보통 화려하다, 수려하다 많이 쓰잖아요. 네. 화려하다, 수려하다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자, 눈썹과 눈이 수려하다. 시작. 미목이 수려. 그렇게 하면 바로 외워져 버리잖아. 근데 이걸 그냥 뭐 미자 뭐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면 미목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빨리 외워지지도 않고 오래 기억도 안 해. 안 돼. 그죠? 이해했죠? 생각을 해가면서 한 번만 더 요거 한 다음에 지루하니까. 자, 이거 뭐라고 이게? 풀을 청자이죠. 자, 땅 위에 땅 위에 풀이 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무슨 색일까? 푸른색. 자, 땅 아래는 뭐가 있을까? 우물을 파, 우물을. 물이. 땅 아래 우물 판다고 생각하자고. 자, 땅 위에 풀이 파랗게 나 있는, 푸르게 나 있는 그 땅 아래를 뭘로 파? 뭘 파? 우물을 이렇게 파, 우물을. 이거 우물 아니에요, 우물. 예. 우물물이 딱 있어요. 우물 정자가 이건데 옛날에는 이거였어. 우물 정자의 예자가 이겁니다. 퐁당퐁이 아니에요. 우물에 퐁당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퐁당퐁이라 그러더라고. 좋아요. 재밌으니까. 우물 정자 예자고 이렇게 이 모양이라고 원래. 그러면 풀이 나 있는 땅도 푸르고 밑에 우물도 색깔이 뭐야? 푸르지. 물이 푸르니까 우물이 맑으니까 위아래가 뭐해? 맑은 색이네. 그러니까 풀청 아니에요. 그래서 풀청인데 이게 좀 글자가 요상하니까 이걸 이렇게 모양으로 바꾼 거예요. 여기서는 6달러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풀청자가 됐고. 자, 그러면 왜 우물정자가 요거예요? 우물이 이렇게 있다면 빠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 나무로 가지고 엮거나 못 빠지게. 그래서 우물정자가 된 거예요 이게. 그걸 또 누가 물어보더라고. 물어본 것도 많아. 물어보는 건 좋은 거예요. 자, 됐고. 아까 이게 뭔지라 했더라. 요거 했는데. 자, 손으로 창을 가지고 경계를 서고 있는 나 아자였죠. 나 아자에서 의미 아가 되겠죠? 근데 뭔 아가 될까? 요거와 관계되는데 벌레충이 있으면 어떤 뜻이 돼요? 벌레 곤충은 기본으로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해. 뱀까지. 뱀까지 크기가 뱀까지 짐승을 나타낼 때도 벌레충을 쓴다는 게 중요해.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벌레 곤충은 기본이고 뭐예요? 개구리. 그것도 뱀 정도 크기죠. 두꺼비, 지렁이, 뱀까지 나타낼 때는 뭔자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뱀사까지도 벌레충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뱀사 아니에요, 이게. 예? 뱀사. 들어갔잖아요, 이거. 자, 지렁이 인자 아니에요, 지렁이인. 끌인자죠. 자, 벌레 곤충 또는 뱀 이하의 짐승인데 들어갔어. 인자는 끌인자잖아요. 땅에 배를 끌고 다니잖아, 지렁이가. 그래서 끌인자, 지렁이 인자 이게 이제. 그죠? 개구리 왔잖아요. 걔는 팔딱팔딱. 그러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요거 뭘까? 요거 들어갔네. 두꺼비 섬. 섬진강 할 때요. 두꺼비 섬자예요. 섬진강 할 때. 두꺼비 섬. 이런 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이게 두꺼비가 맞나 보네. 그랬나 보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있어서 아자가 됐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그런 의미가 됐는데, 여기서는 뭐가 돼? 나방이 돼, 나방. 벌레 곤충이죠? 나방 아자가. 기본. 이게 나방 아야. 요거 있으니까 나방 아. 개미 의자도 되고, 의미 좀 바뀌어져가지고. 그런데, 눈썹이 나방처럼 예쁘게 생겼다 해서, 눈썹 아도 된 거야. 나중에 눈썹 아가 된 거야. 처음에 나방 아에는 눈썹 아가 된 거예요. 눈썹 아가. 그러니까 푸른 눈썹이죠. 지게 가면. 그렇죠. 푸르고 아름다운 눈썹, 미인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눈썹이 푸른 게 미인이다. 그건 시대에 따라 기준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푸른 눈썹, 미인 해서 청아입니다. 청아. 우리가 미인을 나타내는 걸 지금 쭉 하고 있는데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썹과 눈을 뭐라고요? 눈썹 그리고 눈. 미목, 눈썹 밑자에 눈목자, 미목. 그 다음에 빼어나기 아름답다가 뭐죠? 수려. 그러면 눈썹과 눈이 빼어나기 아름답다. 미인, 뭐예요? 미목, 다시 한번. 미목, 수려다. 그 다음에 풀을, 뭐가 있죠? 풀을 뭐? 풀을 청, 풀을 뭐예요? 풀을 청. 그 다음에 눈썹이 뭐죠? 그럼 푸른 눈썹이 뭐예요? 자, 그럼 직역을 한 푸른 눈썹인데, 푸르고 아름다운 눈썹이 뭐라고요? 청아. 아자는 원래 무슨 아자예요? 요거 있으니까. 나방 아자인데, 나방처럼 아름다운 눈썹, 나방 중에서 예쁜 나방이 있나봐. 눈썹 아자가 됐고, 푸른 눈썹, 즉,
푸르고 아름다운 눈썹이 뭐예요? 청아. 이것도 미인 중에 하나다. 그거죠. 자, 다음을 살펴봅니다. 뭐죠, 지금? 설부, 화용. 설부. 설자 무슨 설자? 눈설. 부자는 살갗. 살갗 부자. 피부 부자. 살갗 부자. 그러면 눈처럼 하얀 피부, 살갗. 피부를 가지고 있고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 용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 미인. 자, 해봅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 시작. 설부. 그 다음에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 화용. 다시 한번. 눈처럼 하얀 피부. 시작. 설부. 자, 설부가 뭐요? 눈처럼 하얀 피부. 자,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이 뭐요? 화용. 저 반대로 바꿔본 거예요, 제가. 그러면 눈처럼 하얀 피부를 갖고 있고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뭐요? 설부 화용이다. 이게 통째로 외워도 되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놓고 공부하면 쉽다 이 말이죠. 자, 이미 끝냈는데 한일자 위로 가면 뭐라고요? 하늘. 하늘에서 비나 눈이 떨어지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비우자가 만들어졌죠. 비우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이잖아요. 자, 비우자, 날씨를 나타냅니다. 자, 밑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을 때는 비가 아니고 눈이 됩니다.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야? 돼지머리 개자인데, 그리고 이 돼지머리 개자는 한자 속에서 물건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는 눈송이를 나타냅니다. 실제 이건 돼지머리 개자잖아요. 이것도 돼지머리 개자죠. 이것도 돼지머리 개죠. 돼지머리 개인데, 이건 돼지머리로 쓰이고, 이건 돼지머리 개이지만 물건을 쥐고 있는 모습,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예외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눈송이. 딱 보니까 누가 봐도 눈송이네. 예, 그래서 눈이 되죠. 눈. 이게 눈이라고. 한방눈이 한방눈. 한방눈이 내려와서 눈송이가 딱 있는 거 나타내. 눈설. 자, 그 다음에 요걸 봅니다. 요건 범의 문체호. 범호자죠. 범문체호. 자, 요거 하기 전에 부자 하기 전에 해봅니다. 먼저. 여기 뭐예요? 밭전. 누가 어디 와? 범이 밭에 와. 밭에 올 것을 마음속으로 근심을 해 좋아해. 근심해. 밭에 오면은 밭작물 다 망가지니까. 그래서 근심할 여자. 생각할 여자지. 우리가 뭘 고려한다. 사려 깊다 할 때 이랬자. 생각하고 근심하는 걸 말합니다. 범이 밭에 올까? 마음속 근심한다. 외워졌죠? 자, 그럼 범이 밭에 올까? 이제 마음속으로 근심하는데 근심만 하고 있으면 뭐해? 못 오게 쫓아내야 되니까. 아니면 밭작물 해치지 말라고 뭐 음식을 좀 놔둬야 돼. 어디에다가 놔둬? 그릇 명자. 이게 그릇 명자 아니에요. 그릇 명자. 그릇에다 놔둬. 어떤 색깔? 검정 색깔. 자, 그래서 자, 범이 밭에 올까? 염려가 돼서 근심이 돼서 생각이 돼서 그릇에다 음식을 좀 놔. 바짝 메시지 말라고. 그런데 어떤 색깔 놓는다고? 검정색. 그래서 검을 놓자가 돼. 해봐. 검을 놓. 검을 여기가 밥그릇이죠. 밥그릇. 그릇 명자니까 검은 밥그릇 놓. 검은 밥그릇 놓. 자, 검을 놓. 검을 놓. 밥그릇 놓. 밥그릇 놓. 성씨로. 성씨로. 그래서 노씨 할 때 대개 이 성씨를 노를 쓰고 요 노자를. 노라고도 하고. 예. 노라고. 아, 원래는 로인데 예. 제일 앞에 갈 때는 둔 법칙상 노가 되는 거고. 예. 그죠? 자, 이 검을 노자, 밥그릇 노자, 성씨 할 때 노자도 됩니다. 네. 됐죠? 요것은 뭐라고요? 근심하려, 생각하려, 염려할 여자, 여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다 요렇게 써봐. 이제 저기 나온 거. 그러면 범이 밭에 와가지고 밭작물 해치면서 지가 배를 채우려면 피부가 몸이죠, 몸. 몸의 피부가 두꺼워야 돼, 두꺼워야 돼. 사냥 안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밌게 말 만듭니다. 살갗 부자다. 살갗 부자. 자, 범이 밭에 와가지고 뭘 배를 채우려면 어떻게 돼? 몸의 피부가 두꺼워야 돼. 살갗 부자, 피부 부자입니다. 자, 그렇게 외워졌는데, 예, 졌는데, 실제로 이제 그건 제가 있는 그대로 재밌게 해석을 한 거고, 원래 여기까지는, 예? 술독이야, 술독. 술독 노자야, 술독 노자. 술독. 자, 이제 술독으로 해놓고 해석을 잠깐 재밌게 해볼게요. 이거 술독입니다, 이제. 아까 그렇게 해도 되고, 여기 술독이라는 걸 놓고 술독. 술독이 술이 다 없어질까 마음속으로 어때? 근심하고 생각하고 염려해. 됐죠? 자, 술독, 여기까지 술독입니다, 술독. 술독노. 요건 뭐예요? 술독과 그릇이 색깔이 다 똑같이 까매. 예, 거물로 두 개 다 밥그릇이죠? 술독도 하나의 그릇이죠? 예, 밥그릇노, 거물로. 오케이. 자, 여기까지 술독이라 봅니다.
술떡이 무슨 색깔이겠어? 검정색. 검정색이지. 되게 장독이 검정색 비슷하잖아요. 갈색 비슷하잖아. 술떡과 몸의 피부가 다 뭔 색깔이야? 검정색. 검정색이야. 응? 술떡처럼 몸의 피부가 검정색이다 해서 살갗 부자 피부 부자다. 그렇게 외워지죠? 네. 제가 외워지게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느 게 더 잘 외워져요? 어느 게? 눈같이 희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아니 이제 그건 이제 요거하고 붙여졌을 때 얘기 요거만 가지고 지금 설명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살갗 붙자. 그렇게 질문 자꾸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금방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했잖아요. 네. 여기에다 요거 있고 요거 묶어서 항상 해야 돼 공부를. 여기에서 뭐가 또 있었어요? 그래. 요거 있었고 또 뭐가 있어서 금방 했던 바로. 다로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게 있죠. 네. 자, 요거 설명할 때 호랑이가 밭에 올까 봐서 마음속으로 근심한다. 호랑이가 밭에 올까 봐서 그릇에다 음식을 좀 놔둬가지고 밭작물 해치지 말고 요거 먹어라. 한 게 좋아요. 아니면 쉽게 말하면 호랑이가 밭에 와가지고 배를 채우려면 몸의 피부가 좀 두꺼워야지 사냥 안 당한다.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아까 이걸 술독으로 나와버리게 하는 게 쉬워요. 이게 술독 노라는 거 알면은 금방 그렇게 해야 되지만 모를 경우 하나는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예. 자, 그렇게 해서 외워졌죠. 어찌됐든. 네. 근데 참고로 중국에서는 이 살갗 붙자 피부 붙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 둘, 세 개 합쳐서. 중국에서는 그냥 육다로를 왼쪽으로 빼고 왼쪽에 가도 육다로리니까 지아비 붙자, 남편 붙자서 이렇게 써버려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요것은 그냥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쓰고 요 받전자 없애버리고 요거만 그냥 이렇게 써요. 예. 이해했죠? 간체자 중국에서는 요거 빼고 요것만 이렇게 요것은 이렇게 써버리고요. 이해했죠? 참고로. 자, 그 다음에 얼굴 용자. 요거 보면은 정확하게 이게 뭐예요, 이게? 움집면 아니 움집면. 집을 나타내죠. 요게 지붕 모양이죠, 지붕 모양. 그러니까 움집면이죠, 원래는. 근데, 전번에 여러분, 제일 밑에 이게 있어 뭐라 했죠? 불화. 제일 밑에 오면. 근데, 예, 그렇죠. 고뭉자 밑에 온다거나, 세조 밑에 이렇게 온다거나 할 때는 동물하고 연관될 땐 불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때는 다리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요것도 움집면이지만 집하고 상관없는 얼굴을 나타낼 때는 이게 움집이 아니고 얼굴 중에서 이 부분 아니에요. 머리 부분 아니 머리. 갓쓴 모양이죠. 갓쓴 모양. 그럼 요거 뭐가 될까? 그럼 갓을 쓴 머리 부분이고 요거 어디쯤 될까? 코 부분 아니에요. 코 부분. 코고. 그럼 요거 입 아니에요.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 용자. 그렇게 해서 얼굴 용자가 됐는데 여기까지만 알면 이제 우리는 공부를 깊게 한다고 볼 수가 없죠. 얼굴용 기본이니까. 용모할 때는 이 용자, 용모할 때는. 용모. 얼굴용 아니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허용한다, 수용한다. 그땐 받아들일 용이죠. 이게 받아들일 용도 돼. 그 다음에 용이하다. 이게 바꿀 역자. 무역, 교역할 때는 바꿀 역자지만 쉽다 할 때는 쉬울 이자예요. 난이도 할 때. 난 어려울 난자, 난이도. 어렵고 쉬우면 정도, 난이도. 할 때는 어려울 난자, 쉬울 이자죠. 그러니까 바꿀 역, 교역, 무역 할 때는 바꿀 역이지만 난이도 할 때라든지 뭐 하는 게 쉽다, 용이하다 할 때는 이자죠. 쉬울 이자라고 쉬울 이. 해봐, 바꿀 역, 쉬울 이. 두 가지 다 된다. 의미 두 가지. 그러면 용이 할 때는 쉬울 용자지. 이게 쉬울 용자. 수용한다, 허용한다 할 때 무슨 용? 받아들일 용. 용모 할 때는 얼굴용. 용이하다 할 때는 용이하다. 용이하다 뭐 받아들일 용이에요. 쉬울 용이지. 그때는 쉬울 용이라고 이게. 그 다음에 용기 할 때. 용기가 많이 있다. 그 용기가 아니고 그릇. 그런 용기. 저 사람 용기가 참 가상해. 그 용기가 아니고 날랠 용자, 기운 기자, 날랜 기운 용기가 아니고 우리 용기 그릇 기자 아니에요. 그때는 무슨 용? 그런 용자다 말이에요. 아니 이게 그릇 기자가 말하는데 왜 여기서 그런 용자를 못해? 하나가 되면 같이 돼야지. 용이하다 할 때 시울 이자야. 무슨 용? 이게 시울 이자면 이것도 뭐? 쉬울 용. 참. 그 다음에 용납 할 때 납자가 드릴 납자야. 이게 뭔 용? 받아들일 용. 자, 용기, 기자가 그릇 기자야. 무슨 기? 무슨 용? 그런 용. 그렇게 하라면 용모, 모자가 모양 모자야. 뭐? 얼굴용. 그렇게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어가 형성될 때요. 반대, 앞자와 뒤자가 반대로 돼서 만들어진 글자도 있고 같은 글자가 돼서 만들어진 글자도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정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할 때 보통 TV 같은 거 보면 고난이도 막 그래 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고난이도란 말이 어디 있어? 그냥 고난도지. 고난도, 중간 정도 어려움, 중난도, 매우 어려운 정도, 고난도, 중간 정도 어려운 정도, 중난도, 저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고난이도는 말이 없어. 난이도 자체는 어렵고 시험의 정도라니까요. 근데 고난이도는 매우 높고 시험의 정도. 그게 아니죠. 사람들이 쓸 때 고난이도는 굉장히 어렵다. 고난도란 말을 고난이도를 잘못 쓴다 이 말이죠. 그런 것도 잘 모르고 막 써요. 어? 공영방송에서 쓰고 민영방송에서 쓰고 그런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한 나라의 말을 굉장히 숭상해야 돼. 자기 나라 말을 숭상해야 되는 거야. 언어와 문화가 숭상돼야 된다고. 자기 나라 말을 폄해 비하하면 안 돼. 근데 의도적으로 그러면 더 안 좋고 뭣도 모르고 하면 그것도 안 좋죠. 정확하게 해야지. 다른 나라들은 자기 나라 문화와 언어를 굉장히 숭상합니다. 프랑스와 일본 같은 데는요. 외국인이 오면 일단 자기 나라 말로 해요. 그래서 정 필요하면 상대방 언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데려가 가지고 하고 요즘은 이제 휴대폰으로 할 수 있으면 간단한 것 정도는 해주고. 근데 한국 사람은 어때요? 외국 가면 외국 갔으니까 외국어를 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오면 외국인이니까 또 외국어로 해야 되고 안 하면 얼굴 빨개지고 참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주체성. 맞죠? 네. 여러분 주체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네. 자존감이 없는 거지 그것은. 뭐예요 그게.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종료하고 계속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